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교대 수시 전형 중에서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여기서는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종합전형보다 교과전형을 더 많이 선발하는 학교이죠. 물론 교과전형은 교육대학교에서 서울교육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대학교가 폐지됐고요.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교육대학교에서 전국 단위 31명, 지역인재 31명.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명.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9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비교과가 우수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전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교과 전형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 가능한 학교가 제주교육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의 성적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를 보면은 뭐 그냥 1점 중후반대만 돼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 작년에 4개의 과목 9등급에서 올해는 3개 과목 7등급으로다가 조금 루즈해졌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교육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0명을 선발하지만은 뭐 과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신 등급이 1.8 정도 됐었지만 작년에는 2.0 정도로 또 2.0이 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선발이 된 전형이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 면접을 생각해갖고 15분 동안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인적성,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남인대 지역 교과전형이 2명이 새로 추가 모집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3명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전형에 있어서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된다. 그래서 평균은 1.5 이내의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죠. 물론 비교과가 매우 우수해갖고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선발된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1.5 이내 정도 되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남 지역 인재 2명을 뽑을 때는 국수, 영탐, 합 10등급의 최저 등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저 등급이 없었던 것이 국가보훈 대상자 4과목 합 20, 특수교육 대상자 4과목 합 20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최저 수능 최저 등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보통 2가지를 보고 선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2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매니아층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복수 전공 부분이죠. 초등교육학과에 입학해서도 영어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고 또는 중국어 교육학과를 입학해가지고 초등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면접 부분을 살펴보면요. 10분 동안 개별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 대한 걸 숙지한 다음에 3분 동안 발표를 하고 3분 후에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분 동안은 개방형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 이 개방형 질문에 있어서는 교직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이나 교육에 관련된 것이 출제가 되고요. 시사에 관련된 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는 조금 더 차별이 있는데 영어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한국교원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꼼꼼히 분석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전형에서 3개의 전형으로 논술 전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이 9명, 그 다음에 미래인재 종합 전형이 10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12명을 선발하고요. 고른교에 2명을 선발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통 이화여자대학교는 두 가지 측면을 선발했을 때 우수성과 교직 적합성을 본다라는 부분이 다른 교육대학교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죠.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을 두게 되는데 오히려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에서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미래인재 종합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육대학교이고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수성 부분과 적합성 부분을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우수성은 내신 성적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부분은 면접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재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은 서류 전형에서 확인을 하고 우수성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오히려 면접이 없고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게 된다는 특징도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뿐만이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범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 없이 교과 80, 그 다음에 면접 20을 정형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소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좋은 점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참고로 초등교육학과 내신 교과 전형의 내신은 1.2x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면접 보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종합대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김한 컨설팅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